9시 구간대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양시장 고점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죠. 오늘은 마치 단풍을 보는 것처럼 울긋불긋 시세판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100여 개 현재 상승불 켜고 있고요. 또 외국인의 현선물 나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바뀐 건지, 시장에 가을이 아닌 봄이 오는 건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포트폴리오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지지난주 이 시간 계속 연결하면서 시장이 안 좋네요, 안 좋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웃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이제 좀 바뀌는 건가요? 이 좋은 점과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바뀐다까지는 아직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바닥은 이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2,400이 어느 정도 당분간의 바닥권은 형성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2,400도 2,400선 사실 뭐 깨졌던 날들도 있죠. 근데 2,400선 무너지고 2,300선, 2,200선 뭐 이런 날들까지 좀 걱정을 하기보다는 2,400선을 잘 지지하면서 이제는 좀 이 안에서 박스권, 그러니까 바닥권을 확실히 확인을 해서 단단한 지지선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사실 좋아진 건 사실 없거든요. 국제유가도 다시 올라갔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했고, 그리고 금리는 뭐 여전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그리고 뭐 경제가 확실히 좋아진다? 이것도 아직 모르겠죠. 그 경제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따뜻해져서 이제는 따뜻한 봄옷을 꺼내 입으셔도 됩니다. 이렇게는 아직은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위안 삼을 만한 점은 바닥을 확인을 했다라는 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트 관련해서 우선 시장 시황 관련해서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반등을 했어야지 맞는 날이었는데 어제 반등을 못했죠. 도리어 반등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락으로 금세 바뀌고 하락폭도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어졌죠. 2.6%까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좀 더 심화된 반응이 이 미국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에 좀 더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자라보고 놀랐는데 소뚜껑보다 또 놀라는, 그러니까 한 2주 동안 굉장히 많이 움츠려져 있었죠. 사람이 소극적이 됐습니다. 시장이 소극적으로 바뀌었었는데 투자자들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예민한 상태였는데 무언가 정말 무서울 만한 무언가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깜짝 놀란 수준이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무언가가 와서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놀란 이런 상황으로 느껴지면서 어제 시장의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국내 증시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안 좋게 어제는 작용을 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FOMC에서 금리 강경하게 발언을 하기가 지금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여기에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국제유가도 한번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란이 만약에 참전을 들어오게 되고 러시아가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 사우디가 영향을 받는다, 다른 나라들이 추가가 된다라면은 미국이 추가가 되든지 이런 추가가 된다라면 국제유가도 변동이 될 수도 있죠. 물론 그런 가능성은 좀 아직까지는 좀 낮습니다만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FOMC에서 금리 강경 발언이 나오면 증시는 정말 많이 떨어질 겁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할 텐데 어떤 연준 위원도 그 리스크를, 그런 상황을 자기가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강경한 발언이 당분간은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더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 2,400 바닥 확인하고 금리 당분간은 강경한 발언이 나오기 힘들다. 그리고 좀 덜 매파적인 발언 수위가 좀 완화적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 이런 가능성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더 좋아지고 기술주들도 조금 분위기 나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바닥권을 확인을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나오겠죠. 이 CPI에 대한 결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이 또 금리에 대한 부분들. 금리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는데 잘 나왔죠. 이렇게 실적 시즌을 소화하면서 바닥을 좀 더 단단하게 다질 걸로 보여집니다. 바닥은 2,400선인데 2,400선을 좀 더 두껍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러면서 2,400선이란 이 두께, 바닥에 대한 두께가 두꺼워진다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시장 트레이딩을 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좀 더 두껍게 다지는 작용들이
이번 주에 이런 CPI 결과라든지 금리에 대한 상단 확인 그리고 실적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면서 두꺼워질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국내 시장이 미국 증시보다 더 많이 오르죠. 코스피도 거의 2% 가까이, 코스닥은 2.3% 오르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르는 이유가 어제 사실은 많이 빠졌죠. 어제 저렇게 많이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 하락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놀라서 과하게 반응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늘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 뭐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은 반등을 한다 그러면 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좋아지고 그런 프로그램 매수도 지금 뭐 반도체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시장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꾼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가 624억인데 전기전자에서 860억이 매수가 들어갔고 기관이 1698억인데 전기전자에서 8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 세 종목으로 1,000억이 훨씬 넘는 자금이 오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반도체 바닥 확인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어제의 과도한 하락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오늘 상승을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추세적으로 확실히 좋아져서 올라갑니다. 2,500선 훨씬 뛰어넘고 뭐 2,600선 이전 박스권 상단까지도 충분히 열어놔도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까지는 좀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방망이 좀 짧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확인은 필요하다. 하지만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신중하게 계속해서 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지켜보자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은 점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위안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포트폴리오는 7대3의 주식과 현금 비중이죠.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변화 있으신가요? 네, 이 포트폴리오 현금과 주식 비중은 동일한데요. 종목에 대한 비중 변화는 있습니다. 종목이 약간씩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기존의 포트폴리오 보고요. 어떻게 바꿔나가시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은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로 이 포트폴리오 중심을 딱 잘 잡고 있죠. 기아, KB금융, 한국콜마, S오일이 각각 10%씩 이렇게 총 5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주가 움직임 좋습니다. 오늘의 실적 발표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 종목은 뭐 목표가를 잡고 꾸준히 들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포트에 좀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네, 우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2조 4천억 나왔는데 뭐 시장 컨센서스가 2조 원이다, 2조 1천억이다, 2조 2천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시장 컨센서스라는 게 이 증권사들의 목표, 증권사들의 예상 실적을 평균 낸 거죠. 근데 이 컨센서스에 대한 실적이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증권사들만 종합을 해보면 사실 2조 원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길게 그 전에 나왔던 증권사들까지 다 합치면 2조 원이 좀 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 상황들, 9월 달의 상황들만 놓고 보면 2조 원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 2조 4천억이 나왔다.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나온 거고요. 그 실적이 잘 나온 중심에는 반도체 적자가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축소가 되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은 사실은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이 2조 원이냐, 2조 4천억이냐, 이것도 신경을 쓰겠지만 이거에 대한 중요성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얼만큼 반등을 했느냐, 반도체에 대한 가격 반등을 확인할 수 있느냐, 반도체가 정말 좋아지는 거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삼성전자 최근에 며칠 동안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에 대한 이유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하회할 것이다. 시장 컨센서스가 2조 좀 넘었었는데, 그거보다 하회할 것이다. 가장 낮게 잡은 실적 컨센서스가 1조 5천억이었거든요. 그만큼 실적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좀 안 좋다라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이 제조업체들 중에서 실적 전망이 굉장히 쉬운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수출 지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크고 수출 물량들을 월별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놓으면 반도체에 대한 예상 실적을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고 그 예상이 상당히 좀 잘 들어맞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예상 실적은 증권사들이 비교적 잘 맞추는 편이었는데 최근에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 1조 5천억에서 2조 4천억까지
굉장히 많이 레인지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난 적이 최근 한 5년간 사실 한 번도 없었는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의 이 레인지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도체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예상하기가 힘들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컨센서스 떨어졌을 때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잘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실적까지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부분들, 이 삼성전자는 그래서 잠정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을 했고 여기에서 받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72,500원 정도가 72,500원, 73,000원 요 정도가 박스권 상단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길게 개인적인 이 목표 주가는 시장이 추세적으로 해서 또 박스권 하단이 2,400이 아니라 또 낮아지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그런 일들만 발생하지 않는다라면은 8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 잡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뭐 비중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는 종목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이 S-오일이 비중 10으로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S-오일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 변동이 막 있었죠. 그러면서 한번 반등하고 어제도 한 4%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물론 S-오일 실적 3분기 좋습니다. 그리고 4분기도 좋은데 유가에 대한 변동성 이제는 90불 정도 어느 정도 피크를 확인을 했고 3분기보다 4분기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2분기는 안 좋은데 3분기는 확실히 좋습니다. 드라마틱한 변동이 있습니다만 3분기에서 4분기로 해서의 그 호실적은 이어지겠지만 큰 변동까지는 기대해볼 만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중동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이 S-오일에는 어떻게 보면 호재죠.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 등을 고려를 해봐서 S-오일은 편입에서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S-오일의 10을 기아로 추가 편입을 해서 기아의 비중 10에서 20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왜 더 추가 매수하시는 거세요? 네, 기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종목이죠. 기아는 외국인들이 9월 19일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9월 달에 외국인이 가장 사랑한 종목이 기아였는데요. 왜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죠.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쌉니다. 퍼가 4배가 채 안 되고요. 그리고 23년 예상 배당 수익률이 6%대 후반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적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데 밸류에이션 싸서 가격 부담이 적은데 얘에다가 연말로 가면 또 매력이 부각이 되면 배당 수익률까지 상당히 좋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아는 하반기까지도 좀 기대해봐도 될 만큼 상당히 좀 좋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와 기아 이 두 종목은 방망이 좀 제가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좀 짧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와 기아는 좀 길게 잡고 대응을 하셔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실적과 투심을 지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아를 조금 더 늘리시네요. 그 밖에 KB금융을 비롯해서 이제 배당 메리트 때문인지 금융주에 대한 선호도 상당합니다. KB금융 직전 고점 부근까지 가서 잘 나가고 있는데 그대로 홀딩이신 거죠? 네, KB금융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배당도 말씀 주셨지만 배당과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아직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포트폴리오에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군들까지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주식과 현금 비중 7대3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은 종목 내에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바뀐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S-오일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10%가 있는데요. 이 10%는 기아의 추가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30%는 그대로, 기아가 10% 더 늘어서 20%로 비중 확대됐고요. KB금융과 한국콜마 그대로 홀딩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확실히 맏형 역할을 해주네요. 분위기 바꾸는 데는 또 이것만 한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 3.6%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코스피지수 2% 오르고요. 코스닥도 2.4%까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판까지도 시장 좀 응원하면서 바라봐 주시고요. 또 오늘장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